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오늘은 문법 공부를 해볼 건데요.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인터넷으로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이트를 자주 방문해요? 그 사이트들은 어때요? 저는 인터넷으로 주로 메일을 확인하거나 재미있는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방문해요. 모르는 사람의 블로그지만 거기에는 좋은 글이나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게다가 예쁘게 꾸며진 블로그를 보면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이런 블로그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잘 꾸미지 못해요.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나 새로 알게 된 사실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인지 오늘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요? 이런 표현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문법 및 표현을 익혀봅시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일이나 겨우 하던 나는 블로그나 홈피 운영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가 켜놓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친구가 만든 블로그의 사진과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답니다. 정말 신기하고 음악까지 나오는 것이 멋있대요. 어느새인지 마우스를 클릭하며 친구가 쓴 진한 글까지도 제가 뒤지고 있더라고요. 친구의 솜씨 정말 멋졌고, 게다가 제가 모르던 친구의 여러 가지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나더군요. 바로 그날 저도 이런 블로그를 운영해 보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날마다 일정 시간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채로운 세계를 마음껏 즐기고 있답니다. 네, 어때요? 다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본문에서 대요라는 종교러미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요는 과거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을 실어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여기에서 씻다, 存在不规则变化变成 이 문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떤 느낌을 실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예문 보겠습니다. 만나기 전에는 기대도 안 했었는데 만나보니까 괜찮대요. 여기에서 기대를 하다, 期待的意思. 괜찮다, 还行,没关系的意思. 那么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见面之前没有期待，但是见了面之后发现还可以.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10년 만에 할아버지를 뵈었더니 저를 몰라보시대요. 여기에서 만에 表示时隔多久之后,多久以来. 比如 한 달 만에 영화를 봤다. 时隔1个月才看的电影. 몰라보다, 认不出的意思.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相隔10年之后见到爷爷，他居然认不出我。 네,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전공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은 관심이 있대요. 여기에서 여러 분야, 很多领域的意思. 걸치다, 在这里是涉及的意思. 여러 분야에 걸치다, 就是涉及很多领域的意思. 관심이 있다, 有兴趣的意思.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那个人不仅仅对自己的专业，对很多领域都有浓厚的兴趣.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그 집은 구조가 좋아서 그런지 평수에 비해서 넓어 보이대요. 여기에서 구조가 좋다, 格局好,构造好的意思. 평수,平数, 在韩国买房子的时候会用평,平来计算。这里的平跟我们平常说的平方米有一定区别。在这里我们可以把평수理解为面积。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那个房子可能是因为格局好，所以比实际面积显得更宽敞。
예문을 다 보고 나서 같이 한번 대여의 구체적인 용법을 볼까요? 대여, 它接到动词、形容词词干后，还有 있다, 없다, 이다, 아니다和实字词尾 at, ot, yot, get 后面。它表示将自己亲身经历得知的事实带上自己的感受转达给对方。같이 예문 보겠습니다. 오늘 웬일인지 출근 시간에 도로가 한적하대요. 在这里 한적하다 是清静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今天不知道怎么回事，上班时间路上很清静呢。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그 사람도 알고 보니 사연이 있는 사람이래요. 사연이 있다, 有隐情,有缘由,有故事的意思。那个人原来是个有故事的人呢。제가 갔을 때 제임스 씨는 벌써 숙제를 다 했대요. 我去的时候，詹姆斯已经做完作业了。这里是回想已经结束的情况。집에 도착해 보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到了家之后，不知道该做什么。这里是在回想的同时，表达了说话者的意志。看一下这个语法要注意的几点。第一，如果不是新认识的事实，主语不能用第一人称。我们来看一下， 내가 키가 크대요. 여기에서 내가 키가 크다라는 사실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하지만 어제 모임에 갔는데 내가 키가 제일 크대요.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表示人的心理、心情或感情时，主语必须是第一人称。 자, 보겠습니다. 내 동생은 슬프대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하지만 내 동생이 슬퍼하니 나도 슬프대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另外，只能用于说话者亲身经历的事情。 영희가 그러는데 둘이 사귀대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这句话需要用表示间接引用的 리은데요 才可以。也就是说， 영희가 그러는데 둘이 사귄대요. 어제 보니 둘이 사귀대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에요. 둘이 사귀는 사실은 내가 직접 본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이 맞는 문장이에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언니가 내년에 결혼하겠대요. 언니가 내년에 결혼하겠대요.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되대요. 어떤 문장이 틀린 문장일까요? 네, 첫 번째 문장이 틀린 문장이죠? 이 문장은 내가 직접 겪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에요. 두 번째, 언니가 내년에 결혼하겠대요. 在这里 대요 表示间接引用，所以这个句子是成立的。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되대요. 이 문장은 내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맞는 문장이에요. 那除了这个语法之外，我们这节课还有一个转述自己曾经经历过的事情的语法，那就是 더라고요. 그러면 더라고요 보겠습니다.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지금 상대방에게 옮겨 전달할 때 씁니다. 더라고의 높임의 표현 요가 붙으면 더라고요가 됩니다. 将过去某一刻直接经历某件事情之后所得知的事实传达给对方的时候，会用到这个语法。后面加上요表示尊敬。 같이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어를 6개월밖에 안 배웠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在这里 밖에 后面加否定的表达，表示只、仅。比如 비빔밥밖에 없어요. 只有拌饭。 영어밖에 안 배웠어요. 仅学了英语。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据说只学了6个月的韩语，但是真的说得很好。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그 회사에 취직하려면 우선 이력서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직할 때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력서,
履历书的意思。자기소개서自我介绍书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如果想就职于那个公司，就叫我先准备履历书和自我介绍书。다음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보통 때는 바둑을 잘 두는데 내기를 하면 꼭 지더라고요. 여기에서 바둑을 두다, 下围棋的意思。내기를 하다, 打赌的意思。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那个人平时很会下围棋，但一打赌就一定会输。다음 예문 볼게요. 첫눈에 반하니까 정말 그 사람 생각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여기에서 첫눈에 반하다, 一见钟情的意思。아무것도 할 수 없다, 什么都做不了的意思。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因为是一见钟情，所以真的除了对那个人的思念以外，什么也做不了。자, 지금까지 더라고요에 관한 예문을 봤죠? 그러면 더라고요의 구체적인 문법 기능을 한번 볼까요? 它是由表示回想过去的더和라고요结合而成的。它接动词和形容词词干，还有있다、없다、이다、아니다和实字词为at、ot、yot、get后面。这个语法表示把自己直接经历某件事情之后所得知的事实转述给对方。那我们看一下例句。 취직하고 나서 편하기는커녕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回想 학교 다닐 때보다 더 힘들다 这一事实，然后再用더라고요转述给对方。那它的中文意思是说，就业之后不要说更舒服了，比上学时还更累。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누군가에서 자세히 물었더니 내 친구 동생이더라고요. 还以为谁呢？仔细一问，居然是我朋友的妹妹。另外，在的前面用实字词尾，表示回想已经结束的情况或说话者的意志、推测等。예문 보겠습니다. 여태 연락이 끊겼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연락이 왔더라고요. 至今断了联系，但昨晚突然联系到我了。在这里回想已经结束的情况。다음 예문 볼게요. 그 친구와 몇 번 얘기를 나눠보니 한 성격 하겠더라고요. 在这句话里面，在回想过去经历的同时，对한 성격하다做出推测。여기에서 한 성격하다有脾气，脾气很火爆的意思。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和那位朋友交谈过几次，觉得他脾气应该是挺大的。大家可以看出来，더라고요和돼요接实质词尾的时候，意义上都是差不多的。자, 여러분, 더라고요에 대해서 다 아셨나요? 그러면 더라고요와 돼요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 차이점은 바로 돼요는 전달할 때 어떤 느낌을 실어 감탄을 하고 더라고요는 단지 전달만 한다는 점이에요. 이 두 문법의 용법에 대해서 다 잘 아셨나요?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메일이나 겨우 하던 나는 블로그나 홈피 운영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가 켜놓은 컴퓨터 모니터에서 친구가 만든 블로그의 사진과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답니다. 정말 신기하고 음악까지 나오는 것이 멋있대요. 여기에서 아예, 干脆压根儿的意思。켜놓다, 开着的意思。모니터, 显示屏、屏幕的意思。신기하다, 神奇的意思。네, 계속해서 다음 보겠습니다. 어느새인지 마우스를 클릭하며 친구가 쓴 지난 글까지도 제가 뒤지고 있더라고요. 친구의 솜씨 정말 멋졌고 게다가 제가 모르던 친구의 여러 가지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나더군요. 여기에서 마우스, 鼠标的意思。클릭하다, 点击的意思。뒤지다, 翻找。솜씨, 手艺、技巧的意思。게다가, 加上、更加的意思。
속속들이 一清二楚的意思.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바로 그날 저도 이런 블로그를 운영해보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날마다 일정 시간 인터넷에 접속하여 다채로운 세계를 마음껏 즐기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일정 시간, 一定的时间, 다채롭다, 多彩多姿的意思, 마음껏, 尽情的的意思, 즐기다, 享用,享受的意思. 본문에서는 원래 매일만 하던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친구의 블로그를 보고 난 뒤 나도 블로그를 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썼죠? 그러면 본문과 문법의 공부를 통해서 다음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다음 중 알맞은 표현을 골라 빈 곳에 쓰십시오.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볼만한 사진이 많다. 감동적이다. 정말 웃기다.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다. 나무가 많고 쉴 곳이 많아서 아주 쾌적하다. 먼저 보기 보겠습니다. 어제 방문한 블로그는 어떠셨어요? 볼만한 사진이 엄청 많대요. 여기에서 볼만하다, 值得一看,有看头的意思. 나머지 빈자리는 여러분들이 먼저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볼까요? 이번에 대학에 수석 합격한 소녀 가장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남긴 글 보셨어요? 네, 정말 감동적이대요. 여기에서 수석, 榜首,第一名的意思. 가장, 家长的意思. 감동적, 感人的意思. 여기에서 소녀 가장이 수석으로 대학에 합격했죠? 참 대단하죠? 그래서 감동적이대요 라고 쓰면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첫사랑이라서 더욱 오래 잊지 못했구나. 응, 그 해맑게 웃던 모습을 정말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대. 여기에서 첫사랑, 初恋的意思. 더욱, 更加的意思. 해맑다, 天真无邪的意思. 여기에서 첫사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래 잊지 못했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을 수가 없대 라고 쓰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 친구가 올린 동영상이 재미있던가요? 네, 정말 웃기대요. 여기에서 동영상, 视频的意思. 위에 보시면 동영상이 재미있다 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웃기대요 라고 쓰면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공원이 어때? 나무가 많고 쉴 곳이 많아서 아주 쾌적하대. 자, 여기에서 쾌적하다, 令人愉快,舒爽的意思. 여기에서 공원이 어때? 라고 물었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많고 쉴 곳이 많아서 아주 쾌적하대 라고 쓰면 됩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쓰셨나요? 그러면 연습 문제 2번 볼게요. 빈 곳에 알맞게 쓰십시오. 먼저 보겠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정말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요? 네, 대부분 시간만 나면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더라고요. 어제는 지하철에서 인터넷을 하는 친구를 봤어요.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인터넷이 없으면 뭘 하고 사나 싶을 정도예요.
그래서인지 어쩌다 인터넷이 끊어지면 여기에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당황하더라고요 라고 쓰면 돼요. 위에서 보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인터넷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하죠? 그래서 당황하더라고요 라고 쓰면 돼요. 자, 여기에서 나 싶다 表示说话者的怀疑. 比如 내가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됐나 싶다. 如果我没有去的话都不知道会怎么样。这里的어쩌다是어쩌다가的缩类形式，偶尔的意思。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인터넷이 안 되니까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 같다고 하던데요. 모르는 게 있어도 백과사전이 아니라 인터넷을 검색하더라고요. 자, 앞에서 모르는 게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라고 나왔기 때문에 검색하더라고요 라고 쓰면 돼요. 而且后句也提到了 인터넷 검색하다. 我们看一下. 정말 그래요.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하는 게 생활이라니까요. 맞아요. 저도 어제 회사에서 젊은 친구에게 길을 물었더니 인터넷을 검색해 알려주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묻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알려주더라고요 라고 쓰면 돼요. 자, 여기에서 공황 상태, 恐慌状态的意思. 에 빠지다, 陷入的意思. 백과사전, 百科全书的意思. 자, 다음 보겠습니다. 참 편하기는 한데 이러다가 우리 기억력은 점점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요즘은 젊다고 다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던데요. 다들 건망증이 심하더라고요. 네, 정말 제 주위 젊은 친구들도 다 깜빡깜빡 잊곤 하는데 혹시 너무 생활이 바빠서 그런 건 아닐까요? 자, 이 단락의 첫 번째 걸어 보시면 기억력이 안 좋다라는 뜻이 나왔어요. 그래서 건망증이 심하다라는 표현에 더라고요를 써서 심하더라고요 쓰면 돼요. 자, 이러다가 是照这样下去的意思. 기억력이 떨어지다, 记忆力减退的意思. 건망증이 심하다, 健忘症严重的意思. 깜빡깜빡 잊다, 就是一下子忘记的意思. 자, 이상 대여와 더라고요의 문법을 연습해 봤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재미있죠? 그럼 계속해서 대여와 더라고요를 함께 사용해서 연습해 볼까요? 다음 질문에 대여, 더라고요를 사용해 답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볼게요. 인터넷 게임을 처음 접했을 때 어땠어요? 혹은 인터넷 잡지나 쇼핑을 처음 접했을 때 어땠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인터넷 게임을 다양하게 즐기세요? 언제부터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요. 다 생각해 봤나요? 저는 인터넷 쇼핑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지금은 잘 사용하고 있지만 처음에 인터넷 쇼핑을 접했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기하대요. 결제할 때도 아주 조심스레하고 쇼핑을 마친 뒤에는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두 번쯤 하고 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인터넷 쇼핑이 더 편해져서 시내에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 쇼핑 말고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터넷상의 모든 일들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다, 左等右盼的意思. 举个例子,
친구가 언제 오나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다. 쏠쏠하다, 还行,凑合的意思. 举一个例子. 지하철에서 책을 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볼게요. 사랑, 결혼, 이별, 독립 등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어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달라졌어요? 참 재미있는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해 봤나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두근거리고 행복하대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벌떡 일어나서 꾸미고 매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귀게 되면 이런 느낌이 없어지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솔로 시절이 그립고 또 그러면서 심술을 부리기 시작하고 결국엔 이별에 이르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공포심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기에서 벌떡, 或的突然的意思. 솔로 시절, 单身的日子的意思. 심술을 부리다, 耍小性子,使坏的意思. 자, 여러분 어때요? 두 번째 질문 중에 사랑, 결혼, 이별, 독립 다 우리 주변에 많이 존재하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이러한 경험이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이런 주제에 대요, 덜하고요를 이용하여서 재미있는 문장도 만들 수 있겠죠? 여러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럼 오늘의 문법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도 역시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